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특임 수업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민규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일단 특임 면접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솔로지옥에 나온 이제 해양경찰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솔로지옥 박민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어찌됐든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박민규로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저 혼자서 조금 이것저것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솔로지옥 나가서도 행복하게 계속 경찰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경찰로서 박민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역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경찰은 아닙니다. 해양경찰 구조대원은 아니고 앵그리 프로그라고 저희들 특수부대 체력 입시랑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필기까지 준비를 해주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원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을 좀 특수부대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해양경찰 구조대원이랑 특공대원들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한지는 조금 됐고 실제로도 합격생들 같은 경우에 특수부대원들은 정말 전 특수부대원들에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특공대원이랑 그 다음에 저희들 구조대원들도 배출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좀 제 자랑을 하자면 전 해양경찰 구조대원 경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234기 해양교육원 수석 졸업자입니다. 이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최다로 이제 인원들이 뽑혔을 때인데 그때 경찰학교 졸업을 수석으로 했죠. 되게 열심히 했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저희 이제 구조대원만 한 게 아니라 국외 통역 지원이랑 그 다음에 국외 통역 지원들도 들어왔었어요. 뭐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엔 아예 현지에 가가지고 통역 겸 그 다음에 경호원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이제 또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뭐 자카르타에서 뭐 해양경찰 구조대원이나 아니면 해양경찰 분들 오면은 거기서 이제 옆에서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통역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장이랑 경사는 제가 최단기간에 승진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단기간 승진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승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다려서 올라가는 승진이 있고 뭐 잘해가지고 하는 그 특별 승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으로 승진하는 시험 승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장, 경사 요 두 가지를 시험 승진으로 이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이제 올라오신 것보다는 기간이 굉장히 다 짧아요. 그래서 순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8년도부터 20년까지 하고 20년에서 22년까지 하고 22년에서 24년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승진으로서는 가장 최단기간으로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역을 말씀드린 거는 제가 단순히 나 잘났어 약간 이런 것보다는 해양경찰에서 어찌됐든 통역이나 뭐 이런 임무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양한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단순히 구조대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강의를 좀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래서 약 8년간 근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서 교육훈련계라는 곳에 있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다음. 자, 그리고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해양경찰 어떻게 보면 특임분들이니까 실기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면접까지 최종 관문까지. 그 전에 해양경찰이 좋은 직장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 학원 수강생들 같은 경우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단편적으로 해양경찰 구조대를 선택을 했거든요. 동생이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정확하게 이게 좋은 직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 상태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강사 입장이 아니라 어찌됐든 8년간, 약 8년간 그래도 근무했던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지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정서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뭔가 추상적이긴 한데 자부심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원으로서 해양경찰로서 그 다음에 주변에서 반응하는 것도 살짝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저는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어떤 걸 할까? 그러면 되게 좀 어찌됐든 몸쓰는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저 해양경찰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오는 약간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보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구조대원이었잖아요.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봉사활동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때 저희들 사람을 구했을 때 그 특유의 그 가슴 뿌듯한 그 보람이 있어요. 와, 내가 이 사람의 진짜 인생을 바꿨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구나. 내가 사람을 구했구나 하는 그 보람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하게 되는 큰 원동력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 요거 같은 경우엔 제가 수영 강사를 한 오래 했을 때 못 느꼈었던 어찌됐든 간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을 때 심적 안정감이 탁 찾아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괜찮아요. 괜찮아. 요거를 말을 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기본급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각종 수당이 붙다 보면 이제 꽤 되는군 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해경 같은 경우에 또 배까지 타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급여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관사 지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만약에 지방이나 뭐 이런 데로 멀리 조금 발령이 났다? 이러면은 각 서별로 이제 관사가 있거든요. 충분히 요청하셔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관사 상태에 있어서는 케바케긴 한데 요 부분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냐 말을 하는 거냐면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가적으로 받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워라벨. 근데 워라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구 단위였었는데 지금은 지방청 단위로 또 바뀌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좀 멀 수가 있으니까 엄청 내 삶이 중요해 이러기에는 저희들이 어찌됐든 공직이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비상 상황이나 이런 근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 지켜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나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수원인데 어찌됐든 바다 쪽으로 가야 되니까 뭐 1시간 반 그리고 따로 이제 막 근무했었을 때는 근무지가 배정됐을 때는 이제 당진이라고 수원에서 당진 거리가 조금 있는데 거기까지도 출퇴근하기도 하고 아무튼 근무지와의 거리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해양경찰은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급여적으로나 저는 상당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막연하게 나는 경찰이 돼야지 좋은 직장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경찰 특임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특임이 될 거에서 실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특임이란 무엇이냐? 특임하면 벌써 가슴 떨리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멋있고 해서 선택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임 자체가 특수 임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경찰 내에서 특수 임무를 하는 요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원이라 그러면 뭔가 거창하긴 한데 우리가 그냥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해양경찰 특공대, 그 다음에 해양경찰 구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상 또 면접에서 해양경찰 특공대가 뭐예요? 해양경찰 구조대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막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엔 해양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테러, 그 다음에 인질구출, 그 다음에 EOD, 폭발물 처리까지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익수자 구조, 선박사고 구조, 화재 진화 같은 구조 활동과 군안 활동을 하는 부서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어서. 하지만 특임이 뭔지는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특수임무요원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해경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사담이긴 한데 이제 특전사 출신이나 아니면은 기타 타부대에서 이제 같이 합동 훈련을 한 해경 특공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해경은 장비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잘한다. 그리고 솔직히 장비 빨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장비가 너무 좋아서 부러웠다. 그리고 너무 수행 능력이 있어서 월등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대 선배들 중에서도 특전사 출신도 있고 뭐 여기 타부대 출신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대원. 잘 보이시려나? 저희가 항상 입고 하는 습식 수트 입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활동하는 장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인공이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면접까지 잘 하고 나면 본인들이 여기서 이제 사진 찍히고 그 다음에 뭐 공보 촬영이나 이런 것들 오거나 뉴스 촬영 왔을 때 멋있게 찍히는 게 이제 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거의 다 왔잖아요. 면접까지 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 특임으로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면접 전이어서 뭐 하긴 하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무의 특화가 진짜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해양경찰 구조대원으로 입직을 하게 된다? 경찰이 된다? 그러면 구조대원은 구조대원으로서의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특공대원들은 특공대원으로서의 기술들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의 특장점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직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해양경찰이 중심이 되는 그 조직이다 보니까 그 특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이니까 구조대원을 예로 들면은 뭐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SDS나 이런 것들 훈련을 가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파도 이제 헤쳐 나가는 훈련이라든지 로프 구조라든지 교육원으로 갈 때도 있고 한데 그분들은 되게 거기 가시면은 전문 요원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로프 구조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업무 특화도 가능하고 구조 역량도 가능하고 타기관과의 합동훈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가서 단순히 그냥 계속 우리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타기관을 가서 타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사람들이랑 유관기관이랑 협동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도 우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군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일반 직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임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 되게 그게 높아요. 만족도가 높아요. 어찌됐든 간에 조직 문화나 그런 것들이 완전 군대처럼 막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출신들이 유독 더 이제 만족감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뭐 생활이나 뭐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정적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나 이런 거였으면 여기 넣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보면 위험도가 높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벌써 심장 출렁하면서 이게 괜찮아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걸 왜 넣냐 하면 우리들은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은 진짜 매번이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옆에 있는 팀원들도 있지만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잠수를 하거나 이럴 때 내가 시험 통과하고 끝내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는 이걸 통해서 진짜 업그레이드해서 진짜 구조대원이 돼야지 라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살짝 그런 게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잠수 같은 경우에도 합격만 해야지 이거 들어가야지 약간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거. 근데 이거 다음에는 실전이 있고 이거 다음에는 진정한 구조대원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엔 꼭 신경 쓰셔서 위험도가 높으니까 잘 준비해야지로 마음을 다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랑 스트레스 잘 챙겨야 돼. 요거 같은 경우엔 말했던 것처럼
실전적인 것들이 딱딱딱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멘탈이 이제 강한 사람도 살짝은 힘들어질 때가 있다. 살짝은 힘들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멘탈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들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부터 해야지. 왜냐하면 벌써 실기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지.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고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비상근무가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막 엄청 잦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명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발생했을 때 전화가 와요. 이렇게 되면 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빨리 좀 와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1시간 내로 이렇게 뭉 하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잦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뭐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도 하세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체력 학원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게 특임 들어가면 차별이 있나요? 근데 그 차별이 어떤 차별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닌데요. SSU가 아닌데요. 해병대가 아닌데요. 거기에서 있어서 후배만 챙겨주고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이 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동기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본인이 생활 열심히 하면 다 이쁘게 봐주지. 이런 거는 굳이 사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근무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희 때는 전국구단이어가지고 그 해양경찰 학교 순서대로 잘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지역을 가고 싶다, 만약에 평택서를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지원은 다 하는데 그게 TO가 나오면은 순서대로 잘랐어요. 성적 순으로. 하지만 저는 뭘 했다? 1등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갔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청단위로 하니까 대충 이제 내가 어디 갈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조대원들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곳은 크게 4가지예요. 4가지. 보면은 함정 근무가 가능하고 구조대, 그 다음에 서별로 각 하나씩 구조대가 있는데 구조대 근무가 가능하고 구조거점 파출소, 그 다음에 저희들 중앙특수구조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앙특수구조단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들이 좀 많이 가시고 뭐 당장 이제 신입인데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청단이면은 내가 대충 어디를 갈 수 있겠구나가 이제 나오겠죠. 본인들이 이제 확인하면. 그리고 저희들 다음에는 이제 특공대인데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별로 하나씩 있어요. 청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저희들 중부청 특공대, 동해청 특공대,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우리들 생각하는 삐용 하면은 이제 출동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특공 선배님들이 가셔서 전반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본청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총 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특공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인천 송도, 영종도, 강원도 삼척, 전남 목포, 부산 영종도, 제주공항 근처 약간 이렇게 지역별로도 나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막막했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지? 왜냐하면 저는 주변에 뭐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에요. 저 일반 육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이 되게 국한돼 있었고 그리고 조금 안 친한데 또 연락해가지고 저 이번에 특임 가게 됐는데 근무지나 이런 것들은 대략 어디일까요? 약간 이런 것들도 묻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위치만 알고 내가 대충 어디 갈지만 알아도 이제 합격을 하고 났을 때 나 이렇게 준비해야지 아니면 뭐 집을 이렇게 준비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사적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 월급 많이 벌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 월급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여기 월급 명세를 한번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밖에 나와서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 월급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근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근무지가 아니고 함정, 사무실, 파출소, 구조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어딜 가냐 하면 함정 아니면 구조대를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직 근무가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현업에 속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9 to 6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무실 다니는 근무가 비현업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비현업이랑 비교했을 때 현업은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추가 수당이나 이런 것들,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갈 때가 어떻게 가냐면 다른 데서 이직을 해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경력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군 경력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호봉수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이제 경찰 들어가기 전에는 호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한 호봉당 그래도 한 7, 8만 원 정도? 이제 호봉수대로 차이가 나니까 벌써 세 호봉만 해도 벌써 2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급별로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급을 해서 올라간다? 그럼 계급별로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력 인정 저희들 다 받아가지고 호봉수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너무 괜찮다. 그리고 수당, 생명수당, 도서지수당, 각종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아. 있고요. 여기를 한번 보면은 보면 치안 활동비 뭐 보자. 그 위험 근무수당 갑, 특수 직무비, 뭐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출동 가상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붙어지는 그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전적으로도 정말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나쁜 직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궁금했는데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듣기엔 또 눈치가 보여서 어찌됐든 좋은 직장이고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직장이니까 파이팅해서 한번 면접 준비해보자. 그런 의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이제 면접 수업을 다음 강부터 한번 진지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